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강경식입니다. 교수님을 포함해서 동기들 모두 방학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내일이면 개강입니다. 월요일 첫 수업 바로 총이치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릴 총이치 산행학습 강의 영상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미리 저희가 저번 학기에 배웠던 과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저기 보이시는 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형태를 잡아야 하는데요. 실제 환자의 구강에 맞는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인상을 체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상에 맞춰서 캐스트를 형성한 후에 그 구강화 크기에 맞춰서 교합제를 제작했었습니다. 물론 교합제를 제작하기 전에 기초상을 만들기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교합제에서는 기본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보통 상악은 높이가 22mm, 하악은 18mm 높이에서 폭은 전치부가 5, 소구치부 7, 대구치부를 10 정도로 점점 넓어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합제에 인공치를 배열하는데 인공치 배열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고요. 깔끔하게 인공치를 상악하게 배열 후에 교합을 맞춰본 후에는 그 다음에는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메모를 들어가는데요. 1차부터 이제 3차까지 함에다가 메모를 순서대로 했고요. 섞고 경섞고 구분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왁스를 다 녹여서 없애준 후에 그 안에 레진을 전입함으로써 기본적인 의치 형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교합 체등 및 리마운팅을 해줍니다.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이제 휠이라던가 연마 기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광을 내줄 수 있도록 연마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이제 초이치의 기본 제작 과정이었고요. 오늘부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선행 학습해볼 과정은 무엇일까요? 의치를 만들고 비싸게 돈을 주고 샀는데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의치가 파절이 돼버렸습니다. 즉 의치가 부러져 버린 거죠. 두동강이 났을 수도 있고 세동강, 네동강으로 조각조각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야 되는 걸까요?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네, 물론 조각조각 산산에 부서졌다면은 그거를 재형성하는 시간보다는 다시 하나 새로 만드는 게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금이 갔다던가 아주 깔끔하게 반으로 쪼개졌다면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보다는 조금 더 쉽게 수리할 수가 있다는데, 예, 네,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왜 파절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악은 순측 저름부터 이제 정중선으로 인해 갈라지는 파절이 쉽게 일어납니다. 보이시는 금과 같이. 근데 조직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계속적인 응력에 대해서 파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앞에는 순측에 있는 상악 저름부터 가운데로 내려가면서 반 정도로 쪼개지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파절이라고도 하죠. 네, 지금 이렇게 그 빨간 선으로 그어지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이제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한도강이 두동강이 아니라 세동강, 네동강 정도로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치상에 가해지는 응력에 대해서 파절될 때 이런 원인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파절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당겨서 의치상 파절의 원인에는 기공 과정의 결함에 대한 원인이 나오는데요. 원인을 보시면 기공 과정의 결함에 대한 것처럼 매몰 과정에서의 왁스 제거 불충분.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교수님이 하시는 그거랑 좀 맞이 안 맞는데요, 타이밍이. 왁스 제거 불충분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배열. 그러니까 이제 인공치를 이제 치조제 정상에서의 양측성 균형 규합 배열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또 이제 디플라스틱 매몰제 제거 과정에서의 결함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의치 다듬질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의치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절 이렇게 네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기본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치상이 파절의 원인이 되는데요. 다음 보시면은 의치상 파절 원인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한 충격에 의한 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질적 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의치상이 파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치상 수리를 해야겠죠. 파절이 되었으니까 분리를 하는데요. 의치상 수리에 있어서는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 이렇게 두 가지로가 나눠집니다. 이 기공사는 그저 두 조각 이상을 이제 났을 때 그 두 조각 이상 난 걸 복합 수리라고 하고 딱 두 조각만 깔끔하게 난 경우를 단순 수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단순 수리할 때 이렇게 조각이 나서 그 결합시켰을 때 딱 맞으면 다행이지만 뭐 이제 한 부분 정도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뭐 조각을 잊어버렸다. 예? 이렇게 이제 조각을 잊어버렸다. 그 부분을 다시 형성을 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공사도 그거는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부분만을 주 모형상에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중 파절. 그러니까 이제 정중 파절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나진 거 단순 수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두 조각 이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면은 그런 건 이제 복합 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걸 단순 수리. 네. 이런 거 이제 없어지면은 뭐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수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절되기 전에 원래의 의치 상태로 얼마나 다시 조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맞추는 거니까 짝을 재조립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전에 이제 원래 있던 모양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그 이제 조립한 상태에서 먼저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을 한 상태에서 붙이고 스티키 왁스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좌우 이제 소구치, 대구치 쪽에 이제 스티키 왁스로 딱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버팀목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제 뭐 이게 붙여진 게 흔들리거나 그 모양을 형태를 잊어버리지 않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고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왁스로. 그 다음에 내면에 언더컷 부위를 왁스로 이제 블록아웃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블록아웃. 블록아웃 뭔지 아시죠? 예, 막아주는 거, 튀어나온 부분. 그 이유는 이제 의치상 내면에 언더컷이 있다면은 많이 발생되어 있는 부위는 그런 상태에서 제작이 되었을 경우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고를 다시 그냥 부어버리면은 경화 후에 그 모형 자체를 나중에 분리하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석고가 그 안에 끼일 수도 있고 또 붙여가지고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다시 또 재파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석고로 인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왁스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그 블록아웃을 시켜주고요. 다음에 이제 주 모형상이 얻어지면 그 상태에 레진이 결합될 수 있는 간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간격을 다시 양쪽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잘 결합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들을, 이음새를. 그리고 나서 압력한 후에 중압하고 그 부분만을 깔끔하게 다시 연마해서 다듬질 해주면 수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기본적인 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보실 동영상은
교수님께서 직접 예전에 한번 리페어 하실 때의 영상을 이렇게 녹화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직접적인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8주차 동영상 강의에서의 제목은 우치상 수리 리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치상 수리의 전체 과정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단계별 제작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치상에 파절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학습 내용에서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우치상이 이제 파절되었을 때 파절되기 전에 원래의 우치로 리페어하는 거, 이 과정이 오늘 우치상의 수리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용 우치의 연구 우치가 제작 과정 중에 파절될 수도 있고요. 장착 후에 파절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파절되어진 의치를 파절되기 전에 원래 의치로 리페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현재 8주차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치상이 파절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먼저 기본 과정의 결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과정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왁스를 충분하게 제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입공치를 배열했을 때 치료제 정상이 아닌 협측이나 근접 배열, 그리고 이제 매몰 과정 후에 우리가 디플라스팅 과정에서의 매몰 제거 시 모형 분리 시에 우치상에 가다한 외력이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파절의 조수, 그리고 이제 의치 다듬질 후에 역학 과정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떨어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의 결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착 후에 한자의 취급 부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치의 파절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합이나 조합의 불량, 적합의 부족함, 특히 이 세 번째에서의 이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고함의 장착 후에 고함력에 의해서 의치상의 기능력이 전달될 때 점막이 퇴축되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퇴축되어지는 양만큼 계속적으로 리콜에 의해서 릴라이의 전창이 이루어지는 적합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되는데요. 적합이 불량하다 된다면 거기에서의 제어의 필요 부족에 의해서 의치상이 파절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치상이 파절돼서 왔습니다. 파절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두 조각이 파절되어진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조각 이상 파절되어진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크랙이진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절 복잡하게 여러 조각이 났는데 어느 한 조각을 분실해서 가져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의 의치상을 리페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조각이 없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각을 다 가져왔을 때 조립되어짐으로 인해서 조립된 의치 내는 소재에 부어지는 석고의 모형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리페어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한 부분을 조각을 잊어먹고 어느 경우에서의 그 부분에 모형의 어떤 그 재생 모형으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조각을 잊어먹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리페어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본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의치상을 리페어할 수 있는 부분은 파절되기 전에 크랙진 경우, 그리고 파절되어진 경우에서의 조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리페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리 방법에서는 우리가 온성의 플러스 메소드 방법 그리고 이제 보지 상태에서 집어넣는 그리고 세 번째 스프링클럽 메소드 방법에서의 리퀴드를 뿌리고 파우더를 뿌리고 리퀴드 뿌리고 파우더 뿌려서 반복적으로 축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의 이 세 가지 대체적으로 이제 이 플라스틱 메소드 방법은 인강에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스프링클럽 메소드 방법이나 보지 상태 이 상태에서 수리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파절 의칭. 오늘 이 파절 조각을 다 가져온 경우에 제일 키워드적인 부분은 파절된 조각을 파절되기 전 위치와 얼마만큼 정확하게 동일하게 조립을 하느냐. 이게 오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일정 틀린 조각의 이 붙임은 초보 영상이 틀린 상태의 모양이 얻어지기 때문에 의치상 수리 과정에서 변형될 수가 있죠. 따라서 파절되기 전에 원래의 의치와 동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의 근접된 조립의 상태에서 이렇게 스틱 엑스로 부착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스틱 엑스로 가착시킨 상태에서의 이런 금속의 볼을 이용해서 다시 고정해서 지지대에 서포트로 삼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을 붓기 전에 인상 의치에서는 이제 각 의치상 부위에 이제 언더컷이 있습니다. 이런 언더커트를 왁스 등으로 막아주고 석고를 부어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언더커트를 막아주지 않고 석고를 부은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모형을 수리 과정에서 빼낼 수가 없겠죠. 이 언더컷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언더컷을 막아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파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의 레진이 채워서 결합될 수 있는 결합의 양을 좀 우리가 대초보로 먼저 파주고요.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거된 다음에 이제 도브테일 형태로 레진이 들어가서 서로 결합의 양태에서 케미컬과 메케니컬을 동시에 둘 수 있는 이러한 형태 여러 가지 이제 유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도브테일 이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을 이제 채워주는 이 방법이 오늘 의치상의 수리 과정의 전 부분이고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 부분의 파절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랙처 되어진 의치상 여기는 이제 부치에 지금 보도 쪽을 이렇게 깨져서 가져왔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깨진 부위는 이제 한대의 주의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 맞겠고요. 이 정유를 기점으로 해서 파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면의 이 부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딱딱한 부위고요. 나머지 치조제 이런 부분은 좀 부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막이 퇴축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이 고개면 이 부위는 퇴축이 별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점막 사이에서의 공간에 이 퇴축 양에 의한 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력은 계속적으로 가운데에 모아져서 어떻습니까?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피로 누적에 의해서 파절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의 의치는 이러한 조합의 양태 불량이 아닌 한장 부주의에 의해서 부치부에 이제 프랙처돼서 가졌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파절된 프랙처 라인이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접합을 해와야 되겠죠. 조립을 시켜봤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으면 이제 스티키 엑스로 이제 이 조립 부분을 발라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간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내면에 석고 분리를 바른 다음에 석고를 채우고요. 그리고 석고를 채운 상태에서 바닥에 평평한 유리판에 베이스 석고를 올린 다음에 이제 의치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모형 베이스 부분인데
만들어지겠죠. 이때 불필요한 의치상 내면에는 굳이 석고를 채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석고가 현재 경화되어지면 지상을 모형상에서 이제 분리하겠죠. 크랩라인 스피키엑스를 완전하게 워시해 보니까 주 모형상에 파절선이 이제 보입니다. 저희가 석고 분리제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 빼내서요 약간의 내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대쪽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V 쉐입의 이 상태로 끝부분은 그대로 접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의 레진과 리퀴드를 이제 혼합을 해서요. 그 다음에 리퀴드를 먼저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본딩 에이전트도 한번 발라주고요. 본딩 에이전트도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절미에 레진을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리퀴드로 묻혀서 조각도로 이렇게 눌러주면 인절미 레진이 용해제 리퀴드에 의해서 이제 조금 V 쉐입의 명체로 채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리퀴드로 매끄럽게 마무리 처리해준 다음에 이게 이제 채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라이트 큐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큐어 후에 모형에서 분리하고요. 그리고 대청으로 이제 다듬질 연마에 가정의 퍼미스 그리고 마지막에 강택의 루즈까지 이제 다듬질 과정이 끝나면 의치상의 전 제작 과정의 수리는 이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 의치상 수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파절되기 전의 의치와 거의 유사하게끔 얼마만큼 정확하게 간착에 조립을 한 다음에 모형이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